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뭐 성공회대는 뭐 그런 인간들이니까 기대할 건 없고 이런 것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뭐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김남근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예. 당시 부회장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언론 노조 매체인 미디어 오늘 뭐 말할 수도 없죠. 예.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이야기를 퇴진행동과 공동 기획했다. 네,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프레시안 총 5회 왜 촛불인가? 5회 세월호 천일과 1000만개 촛불. 얘네가 촛불 집회하는 동안에 4월 15일 날이 2017년 4월 15일 이때쯤에가 1000일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세월호 1000일과 1000만개 촛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월 10일 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적군 김기춘 일파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정말.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1월 11일. 그 다음에 박근혜표 나쁜 정책 6개를 꼽습니다. 정말 이걸 읽어보면 사실 저는 보면서도 박 대통령이 계획을 하려고 했다. 저는 뭐 그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나쁜 걸 고쳐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박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을 계획을 해가면서 그걸 적폐라고 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막으려고 했던 게. 그래서 박근혜표 나쁜 정책 6개를 꼽습니다.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 운영위원 1월 17일 날. 또 네 번째 촛불 일당 5만 원이라고? 누가 5천억을 댔나? 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좌파들은 돈이 많죠. 충분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증거가 남았잖아요. 증거. 광화문 광장에서 밤새 술 퍼마시고 떡볶이 갖다 주고 음식 조달한 건 누구예요? 5천억인지 몇 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거가 있었잖아요. 증거가. 에? 이게 누가 5천억을 댔나? 여기에 강흥구 시민평의회 활동가 1월 20일 기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촛불 직접 정치 1투와 3투로 확정돼야 한다. 네, 촛불로 직접 정치. 예, 그래서 문재인 잘 조정하고 있죠. 예. 김혜진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월 24일 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총 5회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 여기에 보면 기획 취재가 쉴 틈 없이 2월이 지났다. 박근혜 최순실 재벌 게이트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모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나요? 지금이야말로 바꿔야 할 때. 그래야 박근혜 게이트도 온전하게 해결된다.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되돌려 보세요. 성과급 준다는 것도 얘네들이 반대를 하고 집회 때 반대를 하고 했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할 6대 현안의 실현 방안을 연속 기고한다. 네, 오마이 글래.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박 대통령이 시도했던 개혁 전부 다 철폐하고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여기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이것부터 바꿔라.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월 16일 날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공작정치 기록을 남겨 후대에 알려라. 공작정치? 그래서 국정원에서 한 거, 국가기관에서 한 거 전부 다 적폐청산이라고 감옥소에 가두고. 김남근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네, 민변. 네. 삼성 이재용, 다음은 현대차, 롯데, SK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었었죠. 김태현 퇴진행동 특별특위위원장 1월 17일 기사입니다. 애완견 대해버린 언론. 언론도 공고입니다. 자기네들이 언론을 개처럼 가지고 놀았어도 그것도 부족해갖고 네, 언론들한테 언론도 공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국회는 박근혜 표 정책부터 폐기하라.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2월 21일 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다시 총 6회로 박근혜 정권과 싸워온 사람들. 최순실에겐 태평성대, 노동자에겐 지옥. 전부 다 가짜 엉터리 개 쓰레기 가지고 이 짓을 했습니다. 김혜진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 연대 상임활동가. 제가 최근에도 법원에 가다 보면 현대 삼성 보험이었었나요? 이거 가지고 1인 시위하는 사람을 제가 봤었어요. 피켓도 아주 큰 거였었어요. 그걸 들고 있는데 난 정말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쁜 회사 왜 들어가려고 그래? 응? 삼성 그렇게 나쁜 회사 왜 들어가려고 그래? 저들이 좋은 회사 만들면 되지. 응? 법원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면서 그렇게 나쁜 회사 왜 들어가려고 그래? 노동자에겐 지옥이라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밑바닥인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걸레신문에 이따비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어떤 엄마라는 여자입니다. 매 집회 때마다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 학생 엄청 나왔습니다. 정말 욕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쌍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네, 또 나왔습니다. 소녀지킴이 대학생. 정말 욕 나오죠. 응? 대걸통에 뭐가 들었는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이 싫다. 그래, 다 잘 살아야지. 그게 가능한가? 다 못 사는 거는 가능하지. 응?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이 싫다? 누가 이러고 있죠? 누가 이러고 있지? 한현지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손이상 철거 반대 대학생 행동 전 대표. 네, 2월 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이 끝? 이제 시작. 헌 세상 갈아엎자. 생명 중심의 삶의 전환이 본질. 전봉준 투쟁당 유기농민 유문철.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야 도대체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그 통학혁명 그때 피해자들 돈 준다고 해갖고 좀 놀랬는데 벌써 이때부터 있었네요. 전봉준 투쟁단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또 5번째 박근혜 이재용 감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서신. 좌파들이 촛불 집회를 할 때 네, 한상균 뭐 그 강화문 광장에 다 나온 거 있었죠. 캠페이지도 있었고 삐라도 있었고 많았었죠. 한상균 석방하라 뭐 이석기 석방하라가 많았었는데 한상균이가 나 석방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게 뭐 하여튼 뭐 좋게 반영이 됐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사한다고 하루 쉬라더니 자정에 문자로 해고. 아사히 글라스 사내 하청 노동자. 이게 만일에 아사히 글라스 아시겠죠? 일본 계열이겠죠? 뭐 아니면은 뭐 일본의 기술을 받아서 하든가. 만일에 이게 아니라면 이 사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쳤겠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면 길가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해고를 받았다면,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떠들었겠어요? 기업을 잡아먹는 게 자기네 특권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 이렇게 기획한 이것이 이 오마이뉴스 걸레가 실었던 이거 총 6회 박근혜 정권과 싸워온 사람들, 네, 기획 취지 정말 천벌을 받을 거예요. 네. 박근혜 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최강서 열사를 비롯한, 그러니까 보세요. 최강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었다. 송파 새 모녀도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사고로 삶을 잃었고 구역 김구를 비롯하여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죽었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는 다짐이다.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들이 왜 죽었는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누구 밑에서는 안 나나? 하느님을 원망해야지. 하늘 아래 하느님 밑에서 하늘을 원망해야지. 왜 박 대통령을 원망하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문재인 밑에서는 사고가 안 났나? 이지랄을 해갖고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이지랄 한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 총 3회 조기 탄핵 촉구, 뭐 이 걸레 같은 신문 뭐 말하기도 싫어요. 정말 검색되는 것도 싫고 걔네들 로고도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박근혜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충분히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네? 3월 10일 날 탄핵 날짜를 잡았지만 조기 하야하라, 탄핵해야 한다, 2월달 안에 재판 끝내달라 게시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정말 어제 자료를 읽으면서도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강일건인가 하는 그 헌재에 있는 그 남자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는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게 났었어요. 그리고 이정미도 헌법재판소 나와서 5월달인가 나왔고 2017년 5월달인가 나왔고 그대로 갔었죠. 뭐 간다고 해갖고 뭐 몇몇 사람이 가서 거기 이런 시위도 하면서 난리를 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점점했었죠. 그러다가 올 6월달에 네, 어떤 러프홈으로 갔었어요. 거기에 러프홈에 있는 또 뭐 그 변호사가 꽤 이름 있는 변호사예요. 대법관 했던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우파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좌파들은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우파들은 왜 이러냐고. 그 여자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밥벌이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여자는 굶어 죽어야지. 어디를 들고 다니면서 그 여자가 무슨 변호사 일을 해요? 왜 우파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왜 살려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우파라는 변호사, 태극 집회에 나왔다는 사람, 문재인 끌어내리자 했던 그 집회에 나왔던 그 변호사가 이 여자를 왜 거두냐고요. 차라리 그 여자가 민변으로 갔다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뭐 반문연대를 하자 대법관 했던 사람, 우리가 우파라고 알고 있는 그 변호사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아요? 이래서 우파가 너무나 진짜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일근이도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 냈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왔었어요. 강일권이한테 가면은 사건이 이기게 될까요? 뻔뻔스럽게 그따위로 엉터리로 재판하고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한다고요? 좌파들이나 가겠죠. 박근혜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이재하 변호사, 태진행동 법률팀. 법을 도대체 뭘로 배웠길래. 두 번째,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지시는 했지만 통화 기록은 없다. 권영국 변호사, 태진행동 법률팀장. 네, 여기 보면 기고 통화 기록 제출 못하는 청와대 전화 보고 지시 증거 내놔라. 내놨잖아요. 얘기했잖아. 안 믿는 게 문제지. 응? 세월호 보고시간 잘못됐다고 해서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장관, 그죠. 김장수, 김관진 장관 세 사람 재판하는 거 거기 들어갔을 때, 응? 2017년 박 대통령 구속 연장 할 때 임종석이가 캐비넷 문건이라서 흔들면서 보고시간 잘못됐다고 한 거 그거 30분 단위 9시 반에 보고가 갔는데 연락이 갔는데 왜 10시라고 보고를 했냐. 박 대통령한테 비서실에서 아니 청와대로 연락이 오면 박 대통령한테 후다닥 뛰어갔고 박 대통령한테 사고 연락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나? 박 대통령이 2014년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몸에 무리가 오고 하니까 좀 쉬는 날짜를 잡았다고 2주 전쯤에 날짜를 잡는다 이래갖고 3월달에 2014년 3월달에 독일 여행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4월달에 어느 날 휴무를 하기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날 공교롭게 사고가 터진 거 아니에요. 나 정우성 씨가 나와서 한 증언들이에요. 2주 전쯤에 휴일을 잡는다. 근데 그날 사고가 났는데 아니 사실 나도 기억을 해요. 아침에 일하려고 앉았으니까 9시 전이었어요. 9시 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DMB로 봤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랬는데 9시 전 8시 반쯤 이때쯤에 배가 45도를 기울이는데 무슨 수로 그걸 배를 구조를 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구조를 하려면은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었잖아요. 화물수를 싣는 배였기 때문에 엄청 큰 배였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한 배가 오려면은 동해에서 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 가까이 있는 배가 없어. 어떻게 건져. 배에서 애들 보고 뛰어나가라 했으면 되는데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다며. 9시 전에 벌써 배가 45도로 뒤집어졌는데 무슨 수로 애들을 구하냐고. 선장은 뛰쳐나왔지 빤스바람으로. 그런데 애들 보고 거기 있으라 한 놈이 누구야 도대체. 응? 왜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걔네들 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서 박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오질 않았고 있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나중에 보고를 받고 박 대통령이 준비하고 나오셔갖고 중대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생겼고 재판장에서 시간별로 다 얘기 나왔어요. 근데 안 믿잖아. 10시 반인가 이때쯤에 저는 구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우성 씨도 박 대통령한테 보고서 보내고 11시 반쯤에 11시인가 11시 반쯤에 가볍게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전원 구조 잘못했다는 거다. 도대체 전원 구조했다는 언론 보도를 누가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냐고. 아니 지금 문재인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북한에도 총 맞고 죽었다고 해도 잠만 쳐잤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어떻게 깨우냐고? 왜 못 깨워? 왜 못 깨워? 아니 누구는 아프면 안 되고 누구는 잠을 쳐자야 되나?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언론에다 기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얘네가 네 집회 기획팀, 법률팀, 언론팀 이렇게 해놨는데 언론팀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고 법률팀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당연하겠죠. 퇴진 행동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법률팀 덕으로 보인다. 전부 다 이것들이 고소장 써내고 고소 고발하고 법률팀장은 민변 출신 건영국 변호사였다. 김상원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교수 법률팀에 소속됐다. 18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민변 사무실에서 열렸다고 한다. 법률팀 평가 및 법률팀 보고 및 평가 네 이게 42페이지부터 있어요. 얘네가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이에요. 9시 시도 때도 없이 모여갖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심지어 노는 날까지도 모여갖고 2016년 11월 22일 9시 예, 법률팀 1차 회의를 했어요. 네, 회의록도 다 얘네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1시 네 이거는 장소는 얘네가 뭐 민변 사무실이 완전히 박 대통령 내쫓는데 혈안이 돼갖고 썼었죠. 이거는 서초동 법원 상거리 있는 어떤 여기는 상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박근혜를 체포하라. 피의자 박근혜 경제수사 촉구 기자회견 주최 퇴진행동 주관 법률팀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일 이제 이때가 막 난리가 났을 때죠. 예? 예.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요. 민변 사무실에서 법률팀 2차 회의 그 다음에 2016년 12월 7일 예. 탄핵소추안 하려고 하는 때이죠. 경찰청 앞 기자회견 청와대 방면 집회에 대한 경찰의 반복적 금지는 위법 위헌이다. 네, 이지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집회는 다 막아버린 경찰들한테 박근혜 신기 경호에만 혈안 경찰 수뇌부 규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1일 12시 민변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6일 네, 월요일입니다. 특검 앞 우리는 뭐 나중에 특검 앞에 가서 성토론 하긴 했죠.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 한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그 다음에 또 26일 또 민변에서 얘네들 사무실에서 또 4차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2일 월요일날 또 5차 법률팀 미팅을 했습니다. 민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1월 2일 날 이제 고발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친박단체 내란 선동. 고발인 군 인권센터에 전달. 친박단체 내란 선동. 우리가 내란 선동 했었나요? 지네들이 하는 거는 의롭고 정의롭고 촛불들을 켜고서 촛불인가 횃불들을 켜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밤마다 위협한 주제에 친박단체 태극기 국민이라는 말은 안 하네요. 얘네들은 친박단체라고 내란 선동이라고 전부 다 민변이 앞장서 갖고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박 대통령 퇴진하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 7가지 6가지 못하게 하면서 또 세월호 가지고 사람들 또 규합하는 거예요.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
정경유착의 몸통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 2017년 1월 18일 10시 수요일 기자회견.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네, 이거는 법원 상글에서 했네요.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민변 사무실에서 열렸다고 한다. 자기네가 백서에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요. 태신행동 법률팀은 2016년 12월 26일 대통령 근황대행 한교안 전 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얘네가 행동한 걸 보니까 뭐 한교안도 총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교안이 남아서 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교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한교안도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교안은 뭐 한교안도 참 겁에 질려서 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처음에 국회에서 했을 때 이재정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들었던 것처럼 명령을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못했을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결국은 제가 보면서 한교안이나 우병우 수석을 미워했구나 이것들이. 이재용 내쫓고 기업이 널 내쫓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친박단체를 내란선동협의로 고발하는데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고 나타났다. 예, 민변이 다 나서서 했었죠.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탄원서와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직무유기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한 고발장 등도 법률팀 작성했다. 민변들이 어마어마하죠. 정경윤이 지원한 극우단체 간제대목 고발장 역시 법률팀 손을 거쳤다. 정경윤이 지원한 극우단체가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경윤이 누구를 지원했죠? 극우단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재판인지를 모르겠어요. 관제대목? 그때 간제대목가 어디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했는데